네,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난이도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최대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론적인 거는 좀 생각할게요. 뭐 관리차분 뭐 그런 것들 내용 다 그냥 무시하고 보통 이제 투자하시거나 또 상담 받으시면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아, 이거 재개발 나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거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 투자하는 건 좋아. 결심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막막함 때문에 뭐 10년 이상 막 걸린다 막 이야기 들으신 분도 있어서 못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아 너무 비싼데 고점에 또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좀 넓은 시각을 볼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지역 개발이 될까 또는 안 되면 어떡할까 고민이 가장 많을 겁니다. 자, 뭐 내용들 좀 적어놓긴 했습니다. 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뭐 인근 비슷한 조건을 체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재개발 그 투자처를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걸 투자하면 좋냐면요. 자, 넓은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본격적 재개발이 속도가 나고 이제 하나하나 좀 결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네. 그럴 때 바로 인근에 가능성 있는 걸 투자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제일 먼저 선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을 찾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 리스크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또는 뭐 A라는 동네가 있는데 B라는 동네는 벌써 재개발 하나하나 단계별 진행하고 있네. 그러면 A라는 동네도 낙후돼 있다고 하면 좀 향후에 재개발 속도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게 뭐 좋다 내용이고 뭐 이론적인 거를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인근 재개발 완료 후 시장 동향을 분석해서 인근의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이 과연 과거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는데 향후에 다 모든 걸 완성했을 때 가격은 매매가는 얼마 정도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났더라. 그런 것도 비교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뭐 다른 지역 유사 물건이 뭐 이게 매매가 1억이고 전세가 7천만 잡혀 있다고 하면 뭐 감정평가를 중간값으로 내는 게 뭐 평가다. 근데 물론 이거 감정평가는 다 기준 다 다릅니다. 뭐 각각 뭐 층마다 다를 거고 대지에 따라 다를 거고 건물 연식에 따라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좀 실제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임장 활동을 왔습니다. 같이 이제 이 재개발 될지 안 될지 한번 현장 왔다 보시고요. 자, 봤을 때 이게 재개발이 될 것 같나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다 다릅니다. 의견들이. 근데 안 될 것 같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도로 상태가 어떻죠? 어떤 분은 도로가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도로가 좁았다고 하면 이런 주차 공간이 만들진 않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보면 지정 주차 그 공간을 양쪽에 다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도로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도로. 그래서 도로를 보통 이제 재개발할 때 많이 보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할 때는 동네 분위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 물론 새 빌라나 아니면 좀 한 2000년대 빌라는 아니지만 좀 연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급하게 해야 될 분위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옆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뭐 물론 좀 노후화가 됐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연식은 있지만 아직은 좀 괜찮은 부분들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들이면 재개발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건물 상태는 상당히 괜찮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재개발로는 쉽지가 않다. 지금 당장 물론 시간이 지나고 노후도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사진 봤을 때는 상당히 도로 상태 좋죠. 그 다음에 건물 컨디션, 건물 상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재개발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냐? 자, 이제 현수막은 제가 가려졌는데 뭐라냐면 여기가 이제 이주 개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지?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노후화돼 있고 공공의 목적 너무 낙후돼 있고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 말씀을 많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간다면
수익성이죠. 자, 재건축은 좀 재개발은 좀 공공의 목적, 공익성을 많이 띈다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사익성입니다. 즉 수익성이 나온다 하면 개발 사업, 즉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 지금 문정동일 때입니다. 지금 뭐 모자이크 됐는데 문정동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로 아마 이 빌라나 또는 이 건물들만 봤을 때 물론 더 낙후된 지역들도 보면 더 다르겠지만 이 부분 아까 첫 번째 봤을 때는 재개발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어느 정도 위치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향후에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의외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가 너무 낙후하게 됐는데 장사 잘 되네? 에이, 여기 상가 장사하시는 분 때문에 반대해서 안 돼. 또는 여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안 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내용 갖고 와봤고요. 자, 예시를 보면요. 자, 전용면적 9평에 방 2개, 거실, 화장실 1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준공 연도가 2017년입니다. 2017년도면 개발이 쉽진 않겠죠. 물론 소규모 재건축이나 뭐 정비 사업에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2017년 매매가 4억이고 감정평가가 3억 2천으로 잡혔다고 하면 프리미엄은 당연히 매매가에다가 감정평가를 빼면 8천만 원 정도가 우리 말하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익은 쉽죠. 일반 분양가에서 조합원 분양가 빼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뺐을 때 차익 시세 그 차익을 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물론 뭐 우리가 보면 투자라는 거는 무조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목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깨끗한 집, 내 집을 갖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전반적으로 좀 저렴한데 자,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경우에 보면 신규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 아파트가 막 12억짜리가 있다고 들어올게요. 근데 낙후된 아파트가 만약에 뭐 8억 정도인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의 막 12억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집이 만약에 이 건물 최근에 지었고 최근에 분양한 집이 입지가 더 좋고 역도 가깝고 더 단지가 크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보다 좀 더 위치가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향후에 이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 이상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정체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무조건 많이 있다고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해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뭐 이론적인 거 계속 좀 쉽게 좀 풀어내면 재개발 진행되는 구역 인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냐면 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한번 선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 무슨 뭐 예정 구역에 먼저 들어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여기 구역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는 지금 속도가 나서 뭐 관리 처분 떨어지고 뭐 2주까지 가고 있다고 하고 여기는 뭐 이게 4호线인가 뭐 정도 보고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지역 인근에 비슷한 노도의 비슷한 규모의 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과감하게 투자해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을 따라갈 수 있다. 물론 뭐 정책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뭐 흐름이나 그런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안목을 키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가격이 무조건 비싼 경우가 이제 실패의 사례인데 어떤 게 뭐냐면 인근 중공대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분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현재 가가지고 또는 내가 아는 동네 가서 내가 아는 동네 또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잘 알아. 그래서 분석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부동산 들어가셔서 전화하셔서 물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시장 가격을 뭐 결정하고 여기 가격 싸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인근 가격 실거래가를 최소한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싱글 뉴타운에 아파트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인근의 예정지가 향후에 어느 정도의 뭐 32평대를 분양받는다 했을 때 과연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뭐 분담금이나 또는 뭐 프리미엄까지 계산했을 때 향후에 얼마 정도가 적정간지 그걸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속도 빠른 경우를 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속도 빠른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미엄 당연히 높게 측정된 물건을 하겠죠. 물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완성되고 나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따져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아파트 빌라 같은 게 집합 건물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요, 뭐 거래사례 비교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대 상승 시세는 따로 배제를 하는데 보통 평균적 감정평가 매매가 대비했을 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8에서 13% 정도 좀 낮게 측정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감정평가 할 때 무조건 대지 지분이 많으면 무조건 감정평가 무조건 높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감정평가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건물이 있습니다. 자, 1층 상가가 있고 2층 상가가 있습니다. 자, 1층이 만약에 대지 지분이 막 7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층이 만약에 8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지 지분이 만약에 최고다. 물론 대지 지분 기준 아니에요. 건물가는 어차피 똑같은 뭐 1층, 2층 똑같은 낡은 한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자, 감정평가 같은 경우 1층 같은 경우 보통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2층보다 보통은 거의 2배 이상의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물론 다 기준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지 지분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토지하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분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건물 가치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요,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요. 실제적으로는 토지 값이 많이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지. 건물 가치는 건물 감정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를 체크해서 만약에 내가 대지 지분은 적은데 건물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재개발 구역에 묶였어. 그러면 건물 가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뭐 다른 때 아파트 감정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처럼 공시가격 비율 계산하는데 자, 공시가격 비율이 뭐고 비례를 말씀드리고 그러기에는 좀 시간 부족합니다. 제가 뭐 강의나 그렇게 할 때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상 좀 강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1.에서 1.8배 정도 감정가가 보통 정해진다. 감정평가 기준에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 계산하면 퍼센트 계산이 나온다.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은 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역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재개발 속도 안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들어간다 하면 좀 재개발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